긁지마! 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먼저 변명 아닌 변명부터 하고 진행할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매 영상마다 하나씩 완성된 제작물을 올리거나 아무리 못해도 2편에 걸쳐서 완성작을 올렸었는데 올해는 왠지 뭔가 물건 하나 만드는데 영상이 막 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수납장도 벌써 3편째고 말이죠. 그게 정말 수많은 고민의 결과입니다. 완결성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제작하는 물건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편집 퀄리티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개판이 되더라고요. 언제 잘릴까 노심초사 우왕좌왕 안절부절 좌불안석 눈치 보는 40대 월급쟁이 팔자에 한 달에 20일 야근하면서 유튜브를 하자니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만 날이 갈수록 강화 성공입니다. 이건 뭐 질렀다 하면 강화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도 살고 우리 같이 살자 영상도 좀 더 즐겁게 만들고 제작물 퀄리티도 좀 끌어올하고 특히나 없앨 경우 많은 분들이 거의 저를 죽여버릴 것 같은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자막도 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작 속도를 많이 늦추게 되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고 구독자 중에 형님들도 많으신데 잘난 척 주접을 좀 떨어봤고요. 수다 떠는 사이에 이렇게 테이블판 재단이 끝났죠. 형태는 다르지만 이것도 일종의 싱크대거든요. 원목 싱크대. 그래서 딱 허리 높이에 오는 테이블 부분은 그 하단의 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약간 가공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기왕 속도 늦추고 퀄리티를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 복잡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의 싱크도어를 아웃도어로 할 경우 그 바로 위에 올라가는 테이블은 문짝 틈새로 물 또는 그 비슷한 것이 스며들어가지 못하도록 살짝 튀어나와야 하거든요. 튀어나와서 문과 돌출부를 맞춰줘야 하죠. 건물로 치자면 빗물 바지를 만들어주는 건데 가구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살짝 튀어나와야 하는 부분 때문에 괜히 가공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냥 썰어내고 부목처럼 붙이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허리 높이에 오는 상판은 굉장히 자주 그리고 상당한 진동 하중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웬만하면 통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큼은 집성판도 좀 그래요. 우드 슬랩이 좋은데 문제는 뭐 돈이죠. 제가 만드는 수납장은 총 3층짜리고 따라서 보드가 4개 필요합니다. 가볍게 샌딩해주면서 혹시 모를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이 가구는 판매용이 아니라 저희 마누라님이 쓸 거라서 하자가 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공정은 안 빼먹고 거치는 습관이 중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라운드가 아니고요. 가구 뒷면에 들어갈 칸막이판에 홈을 내주는 작업입니다. 톱질할 때는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트리머를 딱 대보면 아카시아도 충분히 단단한 하드우드라는 게 확 느낌이 오죠. 저야 심각한 귀찮음 때문에 트리머로 때우지만 여러모로 봐도 루터를 추천드립니다. 힘이 달라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완성한 벽체에도 마찬가지로 홈을 파줍니다. 소나무라도 잘 말리고 낙동법까지 먹여주면 은근 단단하거든요. 홈 파다가 삐끗하면 바로 뒷면에 기스 팍 나니까 웬만하면 뭐라도 좀 깔고 하는 게 좋지만 판매용이 아니니까. 그나저나 여기서 날이 튀거나 킥백 나면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어야 해서 아주 긴장되더라고요.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는 건 청소가 제격이죠. 초벌 샌딩을 미리 해뒀기 때문에 400방으로 밀어주고 바로 도장 들어갑니다. 제가 제일 흔하게 쓰는 티쿠릴라고요. 티쿠릴라 브랜드로 파는 페인트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주 드물게 품번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품번은 SSIS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었지? 아 맞다. 파케티 아싸 80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무광인데도 은근 광이 돌아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그냥 도장 작업일 뿐인데 앞면 칠하고 완전히 말린 뒤에 다시 또 뒤를 칠해야 한단 말이죠. 직장 다니면서 짬짬이 하는 목공인데 앞면 칠하고 하루, 뒷면 칠하고 하루, 다시 재벌 칠하느라 또 앞면 하루, 뒷면 하루 이러면 그냥 월화수목 날아가고 또 다시 영상 올려야 하는 일요일이 코앞이 됩니다. 그래서 초벌 칠만이라도 한 방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온갖 꼼수를 부려가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눈에 안 띄는 면을 먼저 칠해서 엎어놓고 눈에 잘 띄는 면은 이렇게 나중에 칠해서 얌전하게 말리자는 작전이죠. 어차피 600방 샌딩해서 재벌칠을 또 할 거니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메인판 덱인데요. 이걸로 실험을 하나 해보도록 하죠.
딴 게 아니고 그냥 마구리면에 실타카를 박아서 스탠드로 만들어가지고 양면을 동시에 도장해보자는 겁니다. 실타카라서 힘은 쥐뿔도 없지만 각도를 잘 잡아주니까 그런 대로 서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도장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현란한 붓터치에서 발생되는 진동만으로도 실타카 두 개한테는 꽤 힘겨웠나봐요. 결국 칠은 어떻게 다 했는데 이 판을 붙잡고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판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비닐하우스에 갇힌 신세가 됐죠. 이대로 밤을 새는 건가 싶던 차에 마침 마누라님이 들어오셔서 생명과 같은 부목을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지할 수 있었고 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역시 혼자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꼭 결혼하세요. 네, 2번 하세요. 이 상태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비닐하우스니까 바람은 안 불겠지만 길고양이가 잡아뜨릴까봐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네요. 바닥에 눕혔던 녀석들은 역시나 이렇게 자국이 좀 남죠.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볼 차례네요. 일단은 600방 샌딩입니다. 그냥 재벌칠한 것보다 한번 샌딩 해주고 재벌칠을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스프레이건을 쓰는 게 효율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가구회사들이 스프레이건으로 도색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메인보드? 맞네. 그러고 보니 이게 메인보드네. 아무튼 이 메인보드 에 라운드를 넣어주고 재벌칠이자 최종칠이니까 청소기를 빡세게 돌려서 먼지를 최소화해주죠. 사실 에어스프레이건이 저한테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근데 도장 작업을 할 공간이 없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작업 공간에서 오일이든 니스든 페인트든 스프레이로 뿌려버리면 얼마 못 가서 온 세상이 끈적끈적 찐득찐득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협소한 골방에 들어가거나 장막을 쳐서 밀실을 만든 다음 방독면을 착용하고 스프레이 작업을 하는 게 FM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귀찮아요. 근데 앞으로는 퀄리티를 올리는 쪽으로 채널 컨셉을 바꿔나갈 거니까 아무래도 머지않아 저의 방독면 패션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요대로 또 하루 동안 건조해 주는 거죠. 하루 뭐 금방 지나갑니다. 이것들은 부목이에요. 배송을 하고 나서 조립하는 가구는 이런 부목을 붙여주면 조립 난이도가 확 내려가게 됩니다. 직각도 잡기 쉽죠. 실타카는 쉽게 빠지니까 딱 2방. 한 방은 안 돼요. 이동하다 빠져버려요. 딱 2방씩 박아서 임시 고정해 줍니다. 작업이 끝나고 떼어버릴 녀석들이니까 실타카면 족하죠. 남의 가정집에서 먼지 피우고 소음 내면 안 되니까 조립 과정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피스 자리도 미리 다 재서 이중 드릴 비트로 뚫어놔 주도록 하죠. 주먹장 다 깎아서 붙여놓고 이게 뭔 짓거린가 싶지만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쩔어서 이런 기괴한 짓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왕 할 거면 주먹장은 테이블판과 기둥이 맞닿는 곳에 깎아 넣어야 더 튼튼하거든요. 근데 전 그냥 생 기둥만 주먹장으로 만들고 테이블판은 피스를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먹장 짜시지 마세요. 이게 하나 의미 없습니다. 전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조립만 하면 되니까 배송 출발합니다. 로켓 배송보다 빠르죠? 한때 저희 집이었던 이제는 마누라님과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명의만 저로 되어 있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엔 제가 세상 제일 무서워하는 털뭉치들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는 겨울이라고 합니다. 수컷인데 몸이 좀 약해요. 늘 피곤한 상태죠. 저처럼. 이제 이것들을 조립해보도록 하죠. 뒷판까지 한 방에 집어넣고 결속하려고 했는데 엄청 빡세더라고요.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좀 전에 보신 겨울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를 잘 따라다닙니다. 전 심각한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죠. 그리고 몇몇 고양이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어쩌자는 걸까요? 뒷판까지 한 방에 조립하려면 입체적으로 잡고 버텨야 하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팔이 2개밖에 없어서 그러려면 드라이버를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부를 결속해 놓고 뒷판은 흔히 다른 목수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끼워 넣기로 했죠. 혼자서 잘 안 풀리는 일을 할 때면 아주 더워집니다. 왜 별거 아닌 걸로 열 잘 받는 사람들 있죠? 제가 그래요. 하부만 조립된 불안하기 그지없는 수납장을 살며시 세워줬습니다. 여기서 한쪽이라도 눕는 날엔 영상 한 주 쉬는 거예요.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고 해서 빠르게 뒷판을 넣어줬죠. 지금 보니까 약간 빈틈이 보이는 것처럼 영상에 나오는데 빈틈이 아니라 끄트머리 잘 들어가라고 샌딩하면서 하얀 속살이 드러나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좀 야하지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측벽이 자빠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테이블판을 붙여주자고요. 부목을 미리 박아둔 덕에 측량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올려서 바로 박아주면 되죠. 좌측 상단에 살짝 빈틈이 보이는데 이건 지금 수납장 직각이 틀어졌다는 뜻입니다. 직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수납장을 눕혔고 살짝 밀어가면서 빈틈이 안 보이는 각도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다 박아버리는 겁니다. 눕혔으면 박아버리는 것이 당연한 좀 야하지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한 자세로만 쭉 가기에는 좀 버겁거든요. 여기저기 손 갈 때도 있고 그때 자세를 바꿔가면서 해야 확실한 마무리가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아무튼 좀 야하지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이렇게 몇 주 동안 진땀을 뺀 수납장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뒤가 붕 떴네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찢어서 바닥을 받쳐줬죠. 제가 진짜 직각 다 잡은 거거든요. 절대 제가 만든 물건이 틀어진 게 아닙니다. 이 아파트 벽이 휘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집의 벽이 직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설계상으로는 분명히 직각일 거예요. 그 이상은 제가 말 못합니다. 저도 살아야 하니까. 우리 같이 살자. 아무튼 모든 벽이 직각인 집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뭔가 만족스러운 감상에 젖어서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있는데 이 친구 겨울이가 또 올라왔네요. 아마 이 가구를 캣타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타카로 박은 이 부목은 가볍게 떼어지죠. 손톱 접혔고요. 작은 망치라도 하나 구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목을 떼고 나니까 나름 깔끔하죠. 마누라님이 테이블판 바로 아래 부목은 떼지 말라더라고요. 뭔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굳이 아득바득 떼어냈다가 테이블판이 주저앉으면 욕만 먹게 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는 목심 작업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건 다 빼고 도로 눕혀서 목심 작업을 해줬습니다. 가정집에 집진기를 가져올 순 없으니까 진공 청소기로 최대한 먼지 안 나게 처리했고요. 샌딩기를 돌렸다간 온 집안은 먼지구덩이가 될 거고 전 먼지나게 맞을 거고 관리실에서는 공사하냐고 전화가 오겠죠. 그래서 추지석으로 적당히 갈아주고 바로 오일로 덮어버렸어요. 살짝 튀어나온 목심이 마음에 영 안 들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업무 환경이 이래서 중요해요. 집에서 베란다 목공하는 취목인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물바지를 안 달았더라고요. 방금 전 씬에서 3일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마누라님이 촬영해 주셨는데 키스 박는 씬을 아주 그냥 무슨 스포츠 장면처럼 스펙타클하게 촬영해놨네요. 이 물바지가 있어야 말 그대로 물 엎질렀을 때 물이 가구 내부로 흐르는 걸 막아주고 테이블판에 하중도 추가로 받쳐주고 앞에 설치할 문짝에 스토퍼 역할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중요한 부품이에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납장 바디가 완성됐죠. 이대로 끝내도 상관없지만 고양이가 이 살림살이들 틈을 헤집고 다니면 안 되니까 문을 달아야겠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2월 한 달 우려먹는 걸로 끝내려던 이번 제작을 3월까지 끌고 가게 생겼습니다. 다음 영상은 기대감 부풀릴 틈도 없이 여기에 문짝을 다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